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기준으로는 미국 시간으로는 9.11 테러 1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국 기준입니다. 9.11 테러는 여러분들이 그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녁에 집에 늦게 들어가서 한 11시쯤 CNN을 트니까 바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한쪽 건물을 들이받고 해가지고 화재가 난 상태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이상하다. 이게 테러가 아니겠느냐. 왜냐, 이게 부딪힌 비행기가 작은 비행기가 아니고 여객기가 부딪혔다. 이렇게 해서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또 다른 비행기가 와서 또 한쪽의 타워를 들이받고 해가지고 양쪽이 화염에 휩싸여 있는데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 한쪽 타워가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게 생생하게 보여졌고 조금 있다가 또 나머지 살아있는 타워가 무너져서 트윈 타워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화염이 치솟고 연기가 치솟고 하는 장면을 바로 생생한 텔레비전 중계로 세계가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 충격이라는 것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진주만 공격, 6.25 기습 남침과 못지않는 충격을 영상적으로, 비디오적으로 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9.11 테러로 해가지고 그 전과 후가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역사가 바뀐 그 현장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모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추모사를 한 데는 펜실베니아주 생스빌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UA-93편을 납치한 테러 분자들이 이 비행기 조종사를 협박을 해가지고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아니면 미국 의회에 충돌할 예정이었어요. 그러나 승객들이 타고 있는데 그 앞에 일어났던, 그러니까 세 가지 사건이 있었죠. 앞에 두 대의 비행기는 트윈타워를,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받고 또 한 비행기는 펜타곤에 충돌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승객들이 우리도 이건 납치되었구나 해서 승객들이 단결을 해가지고 그 조종실 문을 열고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그 테러 분자들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조종실을. 과 격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비행기가 충돌을 해가지고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타고 있던 40명의 승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끔찍한 사건을 막은 것이죠. 말하자면 용감한 승객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4명의 테러리스트를 제압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UA-93편 영화로도 되었습니다. 플라이트 93 해가지고 바로 그 현장에서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은 비행기를 탈 때는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영원 속으로 들어갈 때는 진정한 영웅으로서 손잡고 들어갔다. 이 말은 죽을 때는 동지로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으로 만나서 동지로서 죽었다 하면서 그 40명의 영웅적인 승객들을 기렸습니다. 이 사건은 9.11 테러 사건은 미국 역사상 미국 국내가 침공을 받아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941년 12월 7일에 진주만 공습 때 죽은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2,996명이 죽었습니다. 2,996명 중에서 그리고 다친 사람이 6,261명입니다.
이 죽은 사람 중에서는 343명의 소방대원, 23명의 경찰관,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 합쳐서 공무원이 412명이 죽었습니다. 그 트윈타워 현장에서 주로 죽었죠. 그리고 또 이 국방성에 충돌해가지고 또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합쳐서 2,996명이 그날 죽었습니다. 이 뒤에 사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은 첫째, 부시 대통령이 이제 보복에 났습니다. 그래서 알카에다 소속의 19명의 테러리스트가 가담했다. 19명의 테러리스트가 비행기 넉 대를 납치를 했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거는 알카에다다. 알카에다의 빈 라덴이 지시를 했다. 알카에다는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다.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탈레반 정권의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를 공격했다 하는 것을 특정을 해가지고 이 알카에다 탈레반 소탕 작전을 합니다. 시작하죠. 바로 그 한 달 뒤에.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벌어지니까 이게 중동 정세가 막 바뀝니다. 아프가니스탄 빈 라덴은 사우디아라비아고 요 멤버 중에 사우디아라비아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을 지원했던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했던 나라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지원했던 나라가 파키스탄이었습니다. 파키스탄. 무샤라프 정권이었는데 그때 부시가 압박을 해가지고 파키스탄이 손을 떼도록 만듭니다. 그 대신 원조를 많이 주죠. 파키스탄이. 그 다음에 2003년에는 그와 연관시켜서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칩니다. 이렇게 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으로 발전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오파를 했습니다. 그때 부시는 주변에 네오콘이라는 아주 강경한 보수 참모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내친 김에 후세인까지 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후세인은 알카에다와 서로 적대 관계였어요. 이 9.11 테러에는 이라크의 후세인은 전혀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똥이 이라크로 넘어갑니다. 이때 부시가 이라크 침공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라크가 핵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그것을 명분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확정이 없는 상태였어요. 당시에 미국 CIA도 확정은 없는데 부시가 워낙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거니까 당시에 조지 테넷 CIA 부장도 부하들로부터는 확정적인 증거가 없지만은 대통령에 맞춰주기 위해서 마치 후세인이 핵 개발을 하고 있다 하는 정보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미국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는데 해보니까 한 달 만에 후세인 정권이 무너져 버렸어요. 자, 전쟁에는 잘 이겼습니다. 전쟁은 뭐 아주 미군 전사자가 아마 뭐 몇백 명도 안 되는데 단숨에 한 20-30만의 이라크 정규군을 누르고 바그다드를 점령을 하고 후세인 동산을 끌어내리고 해가지고 해방자로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부시 대통령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느 항공모함에 가서 전쟁은 이제 끝났다. 임무 완료. 미션 어컴플리시드라는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점령 정책에서 완전히 미국이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잘못했느냐 하면은 쉽게 전쟁에서 이겼는데 점령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라크 군대를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라크 군대가 한 40만 명 됐는데 이걸 막 해산 명령을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해산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장교들만 딱 바꾸고 장교들을 친미 장교로 교체를 하면서 계속 이 군대를 데리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산을 해보니까 무기를 가진 한
몇만 명의 실업자가 생긴 거예요. 실업자가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반군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란군을 된 데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에 뿌리 깊은 시아파, 수니파의 대결이 같이 겹치면서 전쟁에는 이겼는데 점령 통치를 잘못해가지고 2003년 말부터 내전 상태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내전이 언제까지 끝난 2003년, 2004년, 2005년, 6년, 7년, 8년, 9년 한 10년 무렵에 가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아직도 수시로 막 테러가 일어나고 합니다. 점령 정책의 실패입니다. 이라크 군대를 점령하는 해산해버리는 결정을 또 체계적으로 관계기관이 CIA라든지 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부임한 행정 책임자가 그냥 거의 독단적으로 해산을 결정을 해버려가지고 그 뒤에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미국이란 나라의 한계입니다. 영국 같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국은 민족이나 인종이 다른 나라를 통치해본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노회하기도 하고 현명한데 미국은 그런 경험이 제대로 식민지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아주 군대 해산이라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할 때 북한군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에서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2003년 이후에는 미국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완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라크가 내전 상태로 들어가니까 점점 더 많은 미군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15만 명이 들어갔는데 빼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럼스펠트 국방장관이 바뀌고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부임을 하면서 수석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시 대통령의 인기가 퇴임 무렵에는 역대 최저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잘못 마무리하면은 이렇게 된 거죠. 지금까지 그게 들어간 미국 예산이 조단입니다. 아마 1조 달러, 거의 2조 달러 육박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완전히 발을 빼지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중동 전체의 정세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중동에서 이제는 중동 정체가 복잡해지고 말았습니다. 복잡해지고. 우선 시아파 순니파의 대결이 심화되고 그 다음에 반미 분위기가 더 극성화되고 이런 가운데서 IS와 같은 이 극단적인 테러 집단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카에다는 아주 약화됐는데 알카에다보다 더 악질적인 IS 같은 이런 극단적인 테러 단체가 나오는 과정에서 또 한 번 격변을 겪습니다. 9.11 테러의 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2011년에 튜니시아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입니다. 튜니시아에서부터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이게 정권이 물러납니다. 장기 정권이 물러나고 요게 또 바로 옆에 있는 이집트로 옮겨 붙어가지고 이집트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서 무바라크 30년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이게 또 예멘으로 옮겨 붙습니다. 예멘.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바로 시리아로 갔죠. 시리아. 이렇게 해서 아랍의 봄의 물결이 쭉 한 바퀴 도는 과정에서 튜니시아, 이집트, 그 다음에 리비아, 예멘, 시리아 이 5나라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이것도 9.11 테러와 연관된 어떤 흐름 속에서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지금 시리아, 리비아에서는 오래된 독재자 카다피가 물러났는데 독재자를 쫓아내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리비아는 옛날에 부족 국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리비아에는 역시 카다피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 질서가 유지되는데 국가의 형태를 갖출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뭐 맞아 죽었죠. 좀 비참하게. 여러 부족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 국가가 아닙니다. 리비아는. 그리고 튜니시아는 가장 슬기롭게 이게
복구가 됐습니다. 튀니시아는 원래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됐냐. 무바라크가 쫓겨난 다음에 일시적으로 무슬림 형제단이 집권을 했어요. 그런데 무슬림 형제단이 반군 정책을 펴고 하니까 나중에 군대가 한 번 더 나와 버렸습니다. 군대가 다시 돌아오면서 일종의 쿠데타를 한 거죠, 막. 그래서 한 1000명쯤 죽이고 해서 무슬림 형제단을 일소를 해가지고 지금 다시 군사정권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 도시 말았고, 예멘은 지금도까지 지금 내전 상태입니다. 이것도 리비아처럼 국민국가가 막 해체된 거나 마찬가지고, 시리아는 더하죠. 시리아는 잠복하고 있던 시아파 수니파 대결 구도가 저들이 증폭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 아사드 대통령이 무력 진압을 하니까 아사드 대통령의 종파가 이 시아파 계통인데 인구는 15%밖에 안 됩니다. 이 한 85%나 되는 순니파 군인들이 탈영을 해가지고 반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잡한 전쟁이 일어나서 한 40만 명 죽은 걸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꼽아보십시오. 9.11 테러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전장터가 되어버린 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 다음에 예멘, 그 다음에 시리아, 내전 상태죠. 주로 리비아, 튜니시아, 이집트. 그 중에서 튜니시아와 이집트는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튜니시아에는 중산층이 강하고 이집트는 역시 군대가 강하다는 게 있는데 그렇지 못한 나라는 지금 국민국가 해체 상태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IS는 지금 다행히 국제적인 노력에 의해서 상당히 힘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요 테러를 일으킨 4대 비행기를 납치한 사람이 숫자가 19명밖에 안 됩니다. 19명이 조종실을 딱 장악하니까 이 비행기가 폭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행기는 그 무게의 3분의 1이 기름입니다. 말하자면 화염병이 되고 말았죠. 화염병, 거대한 화염병이 되어가지고 그 물에 충돌을 해가지고 무너뜨리고 하는 흉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행기가 승객.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중동에서 이런 대격변을 일으키고 지금 우리가 여행을 해도 안심하지 못하게 되구나. 그것의 영향으로 시리아에서 난민이 발생해가지고 막 유럽 쪽으로 지금 옮겨가서 유럽 전역이 지금 난민 문제로 골치를 앓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 2001년 9월 11일 이 테러야말로 정말 끔찍한 건데 불과 19명이 비행기 조종실을 납치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교훈이 될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조종실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국가의 조종실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경우에는 이 테러리스트들이 승객으로, 선량한 승객으로 가정해서 비행기 타가지고 조종실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종실은 바깥에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는 이제 승객이 조종실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총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 칼, 커터 칼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가서 조종사 2명, 3명을 딱 무력화시키니까 비행기를 납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백악관이나 청와대나 이런 국가 조종실에 많은 사람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선량한 민주주의자로 위장을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반역질을 하면은 피해가 막심하다는 거죠. 바로 UA 93편에서 그 4사람의 테러리스트를 잡기 위해서 그 10배나 되는 40명의 승객들이 골기를 해가지고 제압하려다가 결국은 비행기가 떨어져서 다 같이 죽어버렸다. 자살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반역자가 국가 조종실을 장악했을 때 그 소수라도 그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하다가는 희생자가 많이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다 같이 죽어버린다. 다 같이 나라도 망하고 자살로 갈 수 있다.
무서운 교훈을 주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반역자가, 테러 분자가 조종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죠. 못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조종실 문을 안에서 딱 잠궈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도 있고, 우선 비행기 탈 때 검문 검색을 제대로 해가지고 요새 강화가 됐습니다만 못하게 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가장 쉽게, 비행기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려면은 가장 손쉽게 파괴하는 게 간첩 테러리스트가 선량한 사람으로 위장해가지고 조종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 노동당 정권과 생존을 결정하는 투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 노동당 정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북한 노동당 정권에 약점이 잡힌 자라든지, 이런 자들이 민주투사 등등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청와대나 국회나 행정부나 이런 데 들어가지 않도록,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국가적 식별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교훈이 바로 9.11 테러입니다. 19명이 그날 2,996명을 죽였습니다. 19명이. 이 수치가 뭘 의미합니까? 그 뒤에 일어난 전쟁으로 죽은 사람까지 다 합치면 한 5, 60만 명 될 거예요. 19명이 5, 60만 명이 죽는 이 대참마를 불렀다는 거. 왜냐? 조종실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